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국어 속독법 이렇게 물어보셔서 뭐 탐구 과목도 플러스로 그럼 속독, 그러니까 속독 자체 읽는 방법이 있어요. 뭐 저도 옛날에 배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이제 책을 많이 읽으면 저절로 자동 속독이 되거든요. 많이 읽으면 자동 속독이 되고, 그게 안 되면 두 번째는 속독을 훈련하고 그러는데, 이 속독을 훈련하는 게 시험용으로 맞느냐? 잘 맞진 않습니다, 제가. 냉정하게 말해서는. 그러면 국어 풀 때 국어 속독은 있느냐? 있긴 있죠. 그러면 이게 첫 번째, 국어에서 속독이라 하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읽어야 될 거랑 읽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렇게 지문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집중해서 읽어야 될 거랑 그냥 훑어서 읽어야 될 것도 있고, 이거는 읽지 않아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는 데도 있어요. 자, 뭐라고요? 읽지 않아도 되는 거, 훑어서 읽어야 되는 것, 아주 자세히 읽어야 되는 것. 그럼 국어 속독은 뭐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읽어도 될 것과 읽지 말아야 될 것. 읽지 않아도 되는 것, 훑어봐야 되는 것, 자세히 봐야 될 것. 이해되세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럼 구분하냐? 이거 어떻게 나눠요? 그럼 2번 보면, 이게 문제를 먼저 보고 제시문을 보면서 이 문제를 찾기 위해서 목적독을 하는 거예요. 목적. 그러니까 제시문을 볼 때 이 제시문을 무심코 읽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문제가 어떠니까 이걸 어떤 방식으로 제시문을 읽어야겠다 라는 거. 그게 뭐라고요? 독해의 기술이에요. 이게 독해의 기술. 또 세 번째는, 자, 이거 확실히 속독을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려운 문제하고 쉬운 문제가 있는데 속독을 하는 건 이거가 속독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숙고하면서 읽든지, 지독, 천천히 읽든지, 정독, 정확하게 읽든지, 비교독, 비교하면서 읽든지, 분석독, 분석하면서 읽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쉬운 거, 이런 거는 이래. 뭐 수학 풀도 못 풀던 느끼죠? 어떤 거는 쉬워서 딱딱 이거네, 이렇게. 그죠? 이 쉬운 거를 빠르게 풀고 이 남은 세이브한 시간으로 여기다 투자를 하는 게 속독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4번,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뭘 착각을 또 하냐면, 공부하고 시험 공부가 다르거든요. 공부는 실력을 늘려주는데, 시험 공부는 시험 점수를 높이기 전에, 이거 공부를 바탕으로 시험 점수를 높이기 위한 공부가 있어요. 그러면 모의고사를 볼 때도 모의고사 푸는 시간, 방법, 시간 분배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하고 시험 공부는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시험 공부를 할 때 이 시험지를 보는 방법, 빠르게 보는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그런데 예비고일인 이 학생은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비문학을 꼼꼼히 정리해가며 읽은 뒤에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한 거예요? 꼼꼼히 정리한 거는 공부한 거예요. 공부한 것이고 시험 공부한 게 아니에요. 이러한 내용이 공부를 했으니까 싹싹 잘 풀리죠. 시간을 천천히 들이니까. 시간을 무제한 주고 푸니까 어떤 애가 국어가 평균이 98점 나와요. 10회분이. 에? 시간을 정하고 급박하게 하고 푸니까 이 아이가 평균이 국어가 81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무제한일 때는 몇 점 정도 더 맞는다고요? 15점을 더 맞아요. 이 15점의 간극이 계속 발생을 한다고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근데 사람들이 속독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속독할 줄 알아야 한다는데, 그럼 어떻게 속독하냐? 이렇게 어느 지문이 중요하고 어디를 읽어야 되는가? 특히 뭐라고요? 우선순위로 갈래별로 주제가 어떤 부분에 숨겨져 있는가? 이 글의 특징마다 읽는 방법, 갈래별, 뭐 경제 파트, 예를 문학 파트, 아니면 비문학도 그렇고, 이 갈래 종류마다 어떤 부분을 먼저 읽어야 되는가?
그래서 3번. 그리고 이런 문제 유형마다 읽는 방법, 어디를 체크하면서 어떤 식으로 비교하면서 보는 건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속독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1에서 아직 덜 배워도 상관없어요. 모의고사. 내신하면 되니까. 근데 속독은 이렇다고. 그러면 속독을 배우면 모의고사 풀이법을 배우면 아니면 속독하는 방법을 배우면 뭐라고요? 내신 문제도 훨씬 많이 풀 수 있다고요. 왜? 이걸 푸는 시간이 단축되니까 빨리빨리 정확하게 풀잖아요. 그래서 풀이법을 일부러 가르쳐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됐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뭐라고요? 문제를 보고 이런 문제 유형은 제시문을 어떻게 읽어야 돼? 하는 독해의 방법, 기술이 터득이 되면 이게 시험 문제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훨씬 이 난이도별로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 난이도는 초스피드로 보고 여기서에서는 중간 스피드로 보고 여기 난이도는 천천히 보고 이거는 몇십 번 읽어보는 거 거꾸로 읽고 앞으로 읽고 뒤집어 읽고 이해됐어요? 근데 이걸 초스피드로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가 되지 않게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속독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진짠가요? 그 속독하는 법이 있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독해 기술이나 이렇게 국어 문제 풀어보는 문제 스킬, 문제 풀어주는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보세요. 국어 점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수능 모의고사는 이렇게 70점 여기까지 70%는 실력 이 30%는 독해하는 기술, 시험 보는 기술, 문제 푸는 기술, 접근하는 기술, 속독하는 기술. 근데 내신은 이렇게 해서 여기 한 10%, 15% 많았고 이거는 실력이에요, 실력.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기술로 된 거는 뭐 한 7%? 7% 정도 잡으면 맞을 거예요. 한두 문제 더 맞아요. 문제 푸는 기술로. 문제 푸는 기술로 내신이 커버가 안 돼요. 근데 고1은 중요한 게 뭐예요? 내신이잖아, 내신 올인. 그러니까 실력을 키워야 되잖아. 그런데 이거 나중에 배워도 돼요. 이게 여기까지 내신 올에서 풀로 차잖아요? 그럼 이거 30% 이렇게 막 금방 배워요. 실력이 되는. 이게 많이 안 걸려요. 3개월, 2개월에서 3개월밖에 안 걸려요. 이걸 배워서 한두 개를 더 맞을 수 있어요. 도움이 되긴 하는데 실력 자체를 넣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왜? 그걸 보고 문제 푸는 요령으로 여기 있네? 하고 나머지는 안 읽어요. 근데 내신은 싸그리 읽어야 돼요. 선생님에 따라서.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 자, 이거 고1 모의고사에서 과탐이 사탐보다 1등급 컷이 낮은가요? 이게 문제 난이도에 따라 항상 달라지는 거고, 지금 이 학생은 지금 뭐라고요? 국어 속독법을 한다. 그럼 국어 속독법을 배워야 하느냐? 점수가 안 나오죠, 점수. 그런데 이렇게 꼼꼼히 풀면 다 묻는데, 속독할 줄 알았는데 속독을 안 해요. 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이 학생은 내신에는 별 상관이 없어. 배웠던 지문 배우고 그러니까. 그치? 그래서 내신에 올인을 한 다음에, 그럼 방학 동안에 뭘 배우느냐? 국어 문제풀이 스킬, 독해 기술, 아니면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 나온 책자들도 있거든. 나쁜 독해 기술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 보는 방법에 대해서 나온 거 이런 거 한 번쯤 공부하면 해결될 것이고 이렇게 특별히 지금 걱정 안 해도 되는 상태야. 왜? 고1이고 고2고 뭐라고? 내신 올인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런데 자 지금 시험 기간 아닌데 이게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가르쳐줘 라고 하는 것은 자 문제 접근하는 것은 첫 번째는 유형을 배우는 것이고 유형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출제를 할 때 어떤 원리로 이런 걸 출제하는지 출제하는 방식 할 때 고민하는 걸 들어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 이런 유형이니까 이 유형은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출제하니까 이렇게 함정을 조심해야 돼.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볼 때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 분배를 하려면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안 하니까 기초 공부를 이걸 해야 돼. 요거를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에? 근데 이거 유형이 어떻고 출제 방식이 어떻고 시간 분배는 어떻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이게 이 모의고사를 반복해서 보는 법이 어떻고 오답 정리가 어떻고 이런 거는 내신하고 쳤을 때 이렇게 이걸 모의고사를 다 공부하면 한 20%, 10% 도움돼, 15%, 20% 도움돼. 80%는 모의고사용이야. 그 다음에 20%, 그러니까 80%는 모의고사용이고 20%가 도움돼. 내신으로 할 때 이렇게. 아, 그럴래? 아니면 내신으로 해. 내신으로 이렇게 공부하잖아? 아? 그러면 20% 빼고 나머지는 다 도움돼. 한 반절 이상이 도움돼. 모의고사에. 그러니까 뭐부터 공부해야 된다고? 선내신. 선내신을 공부하고 내신 공부할 때 더 파고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심화이론까지 다 공부하거든, 모의고사에. 이해됐어요? 어? 그러니까 학원에 가서 그러면 저 내신 말고 모의고사 하는 애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신을 얘가 90점 되고 거의 1등급 대가 나온다고 93점을 맞는데 여기에 이 학교에 천하무적 내신이 있어. 항상 99점 맞는 애. 그래서 나는 1등급이 어차피 안 돼. 그래서 2등급이 나오는데 모의고사는 1등급이야. 그러면 정시로 가야지. 이런 애들 모의고사 쭉 나가면서 공부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게? 네. 아, 그런데 너 같은 경우는 너는 그러니까 내신 먼저 달리는데 너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봐라. 저 문제 푸는 법 알아? 아니. 푼 적 있어? 아니. 기초 대고서 풀기 시작을 해야 10회 정도를 풀어야 이거 빨리 시간이 모자라는데요. 빨리 어떻게 풀어요?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아, 자, 그러니까 국어 속도법은 뭐라고? 속도법은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속도를 변화시키는 법이다. 이해됐어요? 네.